자, 그러면 새 컴포지션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렉탱글이 하나 필요하니까 여기 쉐입에서 라운드 렉탱글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라운드 렉탱글이 만들어지죠. 이때 메뉴를 확장, 라운드 렉탱글의 사이즈는 여기에 있는 이 옵션을 가지고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조절하고 링크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로를 좀 더 작게, 가로와 세로를 적당히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라운드니스라는 이 값을 최대 값으로 해주면 이렇게 라운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이 그려져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다가 트림 패스라는 걸 추가하겠죠. 트림 패스. 그리고 메뉴를 확장해서 선이 없다가 그려지는 것 뿐이니까 end라는 곳에 end가 0이었다가 시간을 이동해서 end가 100이 되면 여기까지만 플레이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 시작의 위치가 이렇게 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동하는 거니까 트림 패스 아래 보면 옵셋이라는 메뉴가 있죠. 그래서 시간을 0프레임에서 여기 있는 옵셋에다가 키프레임을 생성하죠. 그리고 마지막 시간으로 이동해버리면 약간 불편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간으로 이동해서 이 선이 다 그려진 시간으로 와버리면 옵셋을 옮겼을 때 어느 만큼 이동하는지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이 다 끝나기 전, 그러니까 약간 앞쪽이겠죠. 이 정도에서 옵셋의 값을 움직여보면 여기 있던 시작점의 위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작점의 위치를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키프레임을 얘랑 똑같이 다시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동하는 간격을 보면서 수정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런 느낌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이제 벌어져야 되죠. 자, 얘는 라인을 우리가 한 개, 두 개 만들어 가지고 얘를 벌려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렉탱글을 하나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자, 레이어는 선택이 돼 있으면 안 돼요. 레이어 선택 해제는 F2를 누르면 선택 해제가 되고, 이 컴포지션에 맞춰서 렉탱글을 또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도 패스 안에 있는 사이즈, 이번에는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고 링크를 풀어서 가로는 또 살짝 좁혀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스트로크는 뭐 똑같이 15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기울어져야 되니까 기울기는 트랜스폼 그룹 안에 스큐라는 게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스큐 값을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렇게 이제 기울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작을 먼저 좀 만들어 볼까요? 자, 얘가 이렇게 이제 거기다 돌아올 때쯤 이 레이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니까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대괄호 열림 누르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이렇게 맞추는 게 편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의 사이즈가 처음에는 이 렉탱글 패스에 있는 사이즈가 링크가 풀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0이면 이 직선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직선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정도 시간에서 사이즈에다가 키프레임을 생성하고 시간을 이동해서 얘 크기를 내가 원하는 만큼 키워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커지겠죠. 근데 처음부터 바로 커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선이 없다가 위아래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바로 이 y값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y값.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키프레임은 뒤로 살짝 이동을 시켜놓고 처음에 다시 얘도 0이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가 시간을 이동하면 이렇게 커지겠죠. 자, 이렇게 커지고 그렇죠. 그래서 x하고 y를
둘 다 이제 보면서 수정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서 만들어진 걸 보면 이 라인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렇게 위를 보다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얘도 여기에서 얘가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날 때 회전을 시켜줘야 돼요. 스큐에 우리가 움직임을 줬잖아요. 자, 스큐의 값을 조절하면 돼요. 그럼 처음에는 스큐가 0이었다가 그 다음에 얘가 회전이 다 되는 시간에 맞춰서 스큐를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과 이 선은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스크 렉탱글 툴을 더블 클릭하면 마스크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만들어진 건 마스크가 아니고 쉐입이죠. 항상 이거 이제 잘 신경을 써야 된다고 했죠. 도형에다가 쉐입에다가 마스크를 만들 때는 쉐입 툴을 똑같이 선택하긴 하지만 여기를 마스크를 만들겠다라는 이 툴을 꼭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툴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면 정확하게 기준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하라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콤포지션의 크기에 맞춰서 마스크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찌그러뜨릴 거니까 이 포인트 만들어진 마스크의 포인트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트랜스폼이 나오게 되고 이때 컨트롤 키 누르고 움직이면 양쪽을 같이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라인은 살짝 남겨둘 거니까 이렇게까지 해주면 이제 라인이 그려지면서 선이 나타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효과가 만들어지죠. 텍스트를 적어 줍니다. 뭐 애프터 이펙트라고 이제 적어 볼게요. 자, 그다음에 크기를 조절하고 글자의 배치를 맞춰 놓고 자, 이 글자가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시간은 0프레임에서 자, 포지션에다가 키프레임을 생성하고 시간을 이동해서 얘를 위로 올리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쓸 거니까 키프레임을 리버스 하면 되겠죠? 리버스.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회전이 되고 이렇게 될 때 이때 이제 딱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을 이동시켜서 이렇게 하면 이제 회전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글자가 내려올 때 먼저는 어디에서만 보여야 돼요? 바로 이 라운드 렉탱글이 가지고 있는 영역 안에서만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트로 사용이 되려면 이 라운드 렉탱글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라운드 렉탱글 레이어를 복제하는 거죠. 컨트롤 D. 그 다음에 복제가 된 걸 글자 위로 올려주고 이름은 매트니까 매트라고 이렇게 좀 변경할게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 글자가 방금 복사해 놓은 매트가 있는 곳에서만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알파 매트라는 걸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만 보이죠? 보시는 것처럼 스트로크 영역에서만 보여요. 그 이유는 이 매트라는 소스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지금 색상을 확인해 보면 스트로크가 색상이 있고 필이 없기 때문에 매트라는 건 색상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필에다가 색깔만 그냥 넣어주면 돼요. 스트로크는 색상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야 글자가 안 보이게 될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또 봤더니 어때요? 스트로크 영역을 약간 침범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필이라는 게 여기까지가 필인 거예요. 스트로크는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두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글자가 정확하게 선 밑에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글자와 매트라는 이 두 개를 이 라운드 렉탱글보다 밑으로 레이어 상에서 밑으로 내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 라운드 렉탱글 안에서만 얘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글자가 필요하겠죠. 이 글자를 또 하나 복사해서 이제 색상을 제가 또 다른 컬러로 이렇게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매트라는 게 없으면 이 색깔이 보이겠죠. 그럼 여기서 내려올 때 이 초록색은 이 사각형 영역에서만 또 보여야 돼요.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해요? 저 사각형으로 만든 솔리드가 하나가 그 레이어가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사각형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각형을 복제 컨트롤 D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이름을 매트로 바꾸고, 자 얘는 사각, 이름을 안 바꾸니까 이렇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사각, 얘는 라운드. 그래서 이 매트라는 애는 이제 초록색 글자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매트로 만든 이 사각형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알파 매트라는 작업을 해주면 이 초록색이 어디에서 보이게 되냐면 바로 여기에서만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초록색. 그럼 이 매트도 색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쵸? 우리는 처음에는 다 스트로크로만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필 컬러에 색상을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보이죠? 자, 스트로크는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보시면 저 라운드에서만 얘가 보여야 되는데 이쪽에서 또 글자가 보이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용한 렉탱글이라는 소스, 매트 소스가 원래 크기가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글자가 보이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트로 사용하고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게 되면 얘한테 뭐가 있죠? 마스크라는 게 있죠. 그럼 이 마스크를 또 포인트를 더블 클릭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이 라운드 안에서만 보이도록 이렇게만 매트를 수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안 보이죠. 이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얘가 벌어지면서 글자의 위치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